바쁜 서울의 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서 10살 남짓한 소녀가 작은 손으로 인형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치료비를 위해 직접 만든 인형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소녀. 하지만 무심한 발걸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소녀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바로 배우 이병헌이었습니다. 산바람이 내섭게 불어오른 12월의 늦은 오후, 담남역 근처의 분주한 거리는 탕수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연말 쇼핑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거리는 마치 축제 분위기였죠. 화려한 쇼핑몰의 유리창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길거리에서는 달콤한 호떡과 군고구마 냄새가 터져나왔습니다. 삼삼오 놓여 웃음꽃에 피오는 사람들 사이로 따뜻한 커피를 든 회사원들이 밥도리에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과 활기 속에서 한 구석에 초라하게 자리 잡은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도시에 벌어라는 붕떨어진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죠. 민지, 겨우 10살의 그 소녀는 낡은 카디건 위에 엄마의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넉넉해서 어깨가 자꾸 sul라내렸지만 그녀에겐 그 외투가 마치 엄마의 포근한 품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작은 손으로 자꾸만 옷깃에 여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가래초전 손바느질로 만든 인형들의 민지는 조심스레 작은 손잡 위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인형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인형들은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마치 민지의 마음을 담은 듯했죠. 이 인형들은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로. 이 토끼는 웃고 있는 엄마 모습이고 이 곰돌이는 건강해질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제 모습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실함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쁜 걸음을 재촉했고 다른 몇몇은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다가도 이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엽다며 사진만 찍고 가기도 했죠.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웠던 바람은 민지의 볼을 더욱 붉게 물들였고 그녀의 낡은 코트 주머니에는 겨우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겨우 2개의 일용을 판 대가였죠. 엄마의 한한 치료비를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말에 걸려다 만 햄린들의 발걸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민지의 어깨는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 누워 계신 엄마를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어제 병원에서 마주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에 들은 엄마의 순백한 얼굴, 그리고 몰래 흘리시던 눈물의 민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비록 작은 일이지만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창가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작은 천사 같았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발 안에 나부끼고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는 인형들은 마치 그녀의 희망처럼 보였죠.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흡수위에 떨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꼭 한 개라도 더 팔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수라는 스쳐 지나갔을 법한 그 장면 앞에서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려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전 일부가 그를 알아보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이병헌 아니야? 맞다.
정말 이병헌이네. 무슨 춘영하는 건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시선들에 신경 쓰지 않은 채 민지의 앞에 천천히 무릎 꿇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스팔트 위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네가 만든 거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형을 살펴보던 이병헌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스레 꿰낸 발의 자국, 어설프지만 진심에 가마수 놓은 표정들.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인연들을 만들었는지. 어떤 인연은 바느질 자국이 삐뚤빼뚤했고 또 어떤 인연은 단수라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안절함이 오히려 더 지실된 마음을 절하는 것 같았죠. 이병헌은 각각의 일형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가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가 괜찮으신데?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암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고음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에 잊지 못하고 눈물에 글썽이는 민지를 바라보며 이려활의 얼굴이 순간 들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보이지 않는 눈물이 내치는 듯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일에 내가 혼자 하고 있었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 이병헌의 모습에 수별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발걸음을 늦추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죠.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던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민지의 말에 이려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니야. 내가 혼자 이런 걸 견딜 필요는 없어. 우리가 다 같이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조용히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보여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이. 마치 눈더미가 굴러가듯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병헌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형을 사게. 그리고 내 어머니의 치료. 내가 도와줄게.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쳐나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던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병헌은 조용히 민지를 알아주었습니다. 그의 품 아래서 민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처럼 어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돌반 지난 사람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핸드폰에 꺼내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한 카페 시인은 따뜻한 음료를 가져왔고 근처 빵집 아저씨는 각 구운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그 차가운 거리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님스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병헌의 따뜻한 인도는 말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감동적인 순간을 특별 리포트로 다루었고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죠.
벽 아래서는 위로진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지의 어머니의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고 시설의 치료 방법을 논의했죠. 수술실이 바로 준비되었고 최고의 의료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예치일소 민지의 어머니는 마침내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병원 복도에서 이려월은 수술실로 들어가는 민지의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인지 저는 봤으니까요. 그 용기가 어머님께도 분명심이 될 거예요. 길 시간에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이병헌은 민지와 함께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가족처럼 민지 곁에 지켰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민지를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어. 아침내 수술은 순범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민지의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려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작은 거였습니다. 민지가 그 작은 몸으로 해낸 일에 비하면요. 오히려 제가 민지에게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이병헌의 이 말은 나중에 말의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민지처럼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없죠. 회복 기간 동안 민지의 어머니는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들도 감탄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죠. 어쩌면 그것은 딸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후 이병헌은 수아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지의 희망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민지의 이야기를 계기로 더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죠.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지가 저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제가 그의 가르침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그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밀었고 사회적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재단에 금찬했고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제 민지의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죠. 자신의 교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인형을 만들지만 이제는 아픈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 만듭니다. 그녀의 인형들은 병원의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있죠. 각각의 인형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인형들은 이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픈 친구들이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마법이요. 그날 이병헌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민지의 인형들은 이제 전국의 어린이 병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형에는 민지가 직접 쓴 편지가 함께 들어있죠. 힘들 때마다 이 인형을 알아주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민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시작한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죠. 이병헌은 지금도 가끔 민지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 끝에는 새로운 꿈을 나눕니다. 민지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가 있어서 세상이 더 따뜻해졌어. 이병헌이 보여준 그 순간의 용기와 따뜻함은 우리 사회의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힘듦은 단순한 순행을 넘어 우리 모두가 가진 책임과 가능성을 얘기해 주었죠. 내년 겨울이 되면
한나녀 근처에서는 특별한 인사가 열립니다. 민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죠. 짧은 인연들이 나누어지고 아픈 이들을 위한 소원이 이어집니다. 이 행사는 이제 서울의 겨울을 대표하는 따뜻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신안의 인연 축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행사장에는 민지가 처음 만들었던 인연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그날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소월의 벽입니다. 이곳에는 부름이 필요한 이들의 서연이 인념으로 걸리고 한문객들은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서열에 선택해 참여합니다. 작은 둥음이 모여 큰 순환이 되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죠.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력월의 이 말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지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로 민지와 이려원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삶이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안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사랑의 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꽃을 키우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작은 발심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민지와 이령월의 이야기다.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는 또 다른 민지가 홀로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일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신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어디선가는 또 다른 민지가 홀로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일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신이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연기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법안이 발의되었고 많은 이들의 지지소리에 통과되었습니다. 민지법이라고 분리된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개선되었고 더 많은 치료 항목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죠. 이병환은 이 법안이 통과되던 날 국회 방청석에서 민지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고였고 민지는 작은 손으로 그의 손에 꼭 잡아주었죠.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민지의 이 말에 이려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차가운 거리에서 만난 한 소녀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민지의 심한 재단은 이제 중복적인 규모의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내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 재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죠. 재단의 수란 단순한 취업이 지원을 담아 하라 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 교육 지원, 시험 연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희망 2년 공반 프로그램입니다. 민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투병중인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인형을 만드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치유의 시간이 되고 있죠. 인형을 만들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법 같은 결혼을 다른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인지의 말처럼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인형을 만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부모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려월은 매달 한 번씩 이곳 만화에 방문합니다. 카네라도, 지자도 없이 조용히 찾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죠. 그는 아이들과 함께 인형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봅니다. 이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아이들의 수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에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민지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주말이면 병원을 찾아가 아픈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합니다. 자신의 교원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민지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암심전자 무인에서 순단자로 활동하며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죠. 때로는 민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합니다. 제 딸이 보여준 용기가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죠. 내년 12월이 되면 그날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회자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됩니다. 한남역 근처에 작은 동산이 세워졌습니다. 한 소녀가 인형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동산 앞에는 항상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작은 안내판이 있죠.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령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지가 보여준 용기,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느낀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다는 걸 민지가 가르쳐줬죠. 이제 그날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라는 제목의 이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장래 희망을 물어오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그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에요. 그녀의 꿈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밤, 전국의 어린이 병원에서는 민지의 인형들이 아픈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형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잘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게. 이것이 바로 민지와 이령원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신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민지와 이령원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신안이 될 수 있다는 것. 5년이 지난 지금, 민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이령원의 따뜻한 마음이 만난 그 순간은 이제 국경을 넘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희망 인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인형을 만들어 서로에게 보내는 것이죠. 언어는 달라도 그들이 저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인형들이 그 증거예요. 이령원은 최근 원 연설에서 민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새로운 희망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소녀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민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날 만들었던 첫 번째 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인형이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희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년 12월이 되면 전 세계에서 희망의 다행인사가 열립니다. 각국의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인형을 나누며 서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령원은 여전히 조용히 아이들을 찾아랍니다. 카메라도, 기자도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과 나자하며 이야기를 나누죠.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민지에게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민지가 가르쳐줬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한 걸음 멈추어 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일여하게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민지와 이려왕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